간밤에 미증시 또 하락을 했고요. 사실 이번 주 시장이 주목하고 있던 큰 이슈 지표는 물가 지표가 있었습니다. CPI 또 PPI까지 나란히 발표가 됐습니다만 예상치보다는 괜찮게 나왔는데 시장 세부적으로 보면 시장이 만족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이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PC 상승률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시장에는 좀 반영이 됐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에는 좀 더 최근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발언들 있었는지 이 국제뉴스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말말말 또 어떤 말을 했는지 최근에는 그런 부분부터 가장 먼저 좀 짚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나토 수장과 만났죠. 여러 가지 얘기 좀 쏟아냈는데 어떤 부분 짚어볼 만합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푸틴하고의 대화 문제. 네. 이제 오늘 새벽에 그 특사가 모스크바에 들어갔거든요. 그 푸틴도 이제 뭐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상당한 조건을 내세우는데 자기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 문제 여기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적인 안보 등을 위해서도 합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세 문제는 어제는 유연성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기필코 그 상호 관세 다음 달 2일부터 한다.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굽히지 않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군요. 그린란드 관련돼서는 나토 집단 방어 대상의 그린란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나토 수장 면전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합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앞서서 저희가 짚긴 했는데 왜냐하면 시장에 좀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유럽산 주류에 대해서 200% 관세 매긴다. 지금 관세를 매기면 보복하고 재보복하고 지금 이런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이제 보복 관세를 발표를 했죠. 네. 이제 물론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여기 대해서 트럼프가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유럽연합이 막 위스키, 이제 미국 위스키죠. 네. 더러운 50% 관세를 부과했다. 즉각 없애지 않으면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연합에서 나오는 모든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철강, 알루미늄 제품 25% 관세 부과하고 여기에 미국산 위스키 50% 관세 또 맞았고요. 그다음에 200%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네. 프랑스 대외 무역 장관이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트럼프가 스스로 일으킨 무역 전쟁을 고조시킨다.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하고 함께 대응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했는데 지금 그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남아공을 방문을 했는데 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대응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늘 말했지만 협상에 우리는 열려 있다. 협상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좀 강하게 초반에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인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동안에도 쭉 있었는데 지금 네. 아주 이제 더는 안 되겠다는 그런 그 견제 목소리들이 커졌습니다.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 이 사람 이제 사우스다코타 그 지역구인데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다. 이 새 행정부가 이전과는 뭔가 다른 걸 시도하려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급하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통 보수파로 꼽히는 랜드폴 상원의원 이 사람 이제 켄터키 지역구인데 누구도 나한테 제발 관세를 더 매겨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회적으로 좀 꼬집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정치적 일정도 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 의원일수록 조금 더 걱정이 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 톰 틸리스라는 이 사람 이제 3선에 도전을 하는데 그 이제 트럼프가 짐체도 감수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결코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솔직할지는 모르지만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지금은 더 급하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좀 알려주세요. 가장 최근 게 CNN도 그렇고 로이터께 나왔는데요. 확실히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CNN 조사가 51%가 트럼프 정책으로 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했고 좀 나아졌다는 것은 28%로 좀 밀렸고요. 네. 그다음 로이터 조사를 보면은 트럼프 최우선 과제가 물가 상승 어째라는 그 응답률이 61%인데 70%가 트럼프 관세 때문에 생활 필수품 더 비싸질 거라고 그렇게 걱정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대해서
그 뉴욕 타임스가요 이런 그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동시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엄청난 정치 경제 도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원하는 산업부흥이라는 게 상당히 요원한 목표인데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길게는 몇 년 정도 미국 사람들이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일기 때도 철강 알루미늄 강수 때문에 일자리가 한 7만 개 이상이 없어진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MBC 방송은 백악관 소식통을 이용해서요. 그 백악관 내에도 너무 그렇게 급하게 가면 안 된다는 그런 견해들이 나오는데 대통령한테 직언을 못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식통들이 또 귀띔을 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걱정 내용 중에는 이제 물가에 대한 내용 지금 항상 빠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표가 잇따라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괜찮게 안심할 만한 수준으로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나왔다 하면서도 내용을 보면 이게 안심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본 그 니혼게이 자이가 쭉 이걸 진단을 했는데요.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5개월 만에 상당히 좀 주춤하게 나와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봐 이제 이런 식으로 자랑을 했는데 월가에서는 그거 아니다 시차가 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그걸 성급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른바 착시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도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인플레 둔화되면 이제 이 이념물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별로 안 움직였죠. 이제 그런 거를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근거가 이제 나오는데 관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숫자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미국 경제조사기관 그 판테온 쪽도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 때문에 미국 CPI가 최소 한 0.2%포인트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물론 목재 같은 것도 이제 관세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미 뛰면서 건자재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에 많게는 한 20% 올라갈 수 있을 거로 전망을 했고요. 반면에 소매업계 같은 경우는 이게 가격에 반영되려면 한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한테 이게 더 충격이 클 거라는 점. 이것도 이제 상기시켰고요. 지표가 그래도 물가 지표가 어쨌든 숫자상 좀 둔화되는 걸로 나오면서 백악관 쪽에서는 이걸 또 바로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렇죠. 네. 지난 1월 CPI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었죠. 그때는 이게 바이든 인플레라고 이제 점가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좀 머쓱해진 거죠. 네. 여기 대해서 이제 니케이는 이렇게 뭐 백악관 쪽에서 야 봐라 물가가 좀 이렇게 진정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아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폭풍 전야로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대해서 뭐 여러모로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수장 이 일부 거물들이 월가의 거물들이 좀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블랙스톤 세계에서 제일 큰 사모 펀드죠. 네. 여기 이제 슈워츠먼 창립기업협 회장이 지금 인도에 그저께 갔는데 기자들을 만나서 관세가 결국은 미국 제조업을 크게 증진시킬 거다. 그럼 이 사람은 지난 대선에도 아주 거액 지원하고 이렇게 트럼프를 아주 적극적으로 밀었었죠. 그러면서 미국의 규모를 고려하면은 이게 지금 세계에 좋은 일이 될 거다 하면서도 여기다 이제 덧붙이기를 아직은 판단이 시기상조다. 이렇게 조금 좀 여지를 뒀습니다. 일자리, 뭐 공장을 미국으로 다 유치하고 제조업을 부흥시키겠고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이제 관세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쪽 긍정적인 측면을 조금 더 부각하면서도 그렇죠. 약간 좀 신중한 측면도 놓치지 않았군요. 골드만삭스의 네. 그 데이비드 솔로몬 CEO도 그저께 폭스뉴스 대담에서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결과가 올 텐데 네. 거기다 이제 덧붙이기를 근데 트럼프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좀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좀 확실성을 높이는 게 좋겠다. 슬그머니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어디든지 재계는 언제나 관세를 낮추는 걸 원한다. 이러면서 그래도 대통령이 재계하고 소통한다. 이거는 4년 전과는 상당히 다른 거라고 바이든 행정부하고 좀 차별화시키려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대감이 나온 뭐 규제 완화 부분이라든지 IPO 관련된 얘기도 좀 있었다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미국 그 기업들의 그 IPO 같은 것도 좀 활발할 거라는 기대들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며칠 전에 그 솔로몬 이 사람도 참석해서 그 트럼프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결국은 고용, 생산, 투자가 늘어날 거다. 그러면서 관세 자체보다 그걸 더 봐달라 이렇게 또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뭐 조금 좀
좀 어두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봅니다. 물가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식품 대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미국 국내에서 대체가 어려운 품목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로이터가 업계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식품 대기업들이 이제 가입해 있는 미국 소비자 브랜드 협회, 이게 이제 업계를 대변하는 기관인데 여기가 지난 월요일 현지 시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관세 발효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에 편지를 보낸 걸 이제 로이터가 사본을 입수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뭐 관세는 이해하는데 미국에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런 그 원료들 이거는 좀 면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커피, 원두, 뭐 코코아, 시리얼, 그 오트밀 같은 데 들어가는 귀리, 그다음에 열대 과일, 그다음에 이제 이런 캔 같은 거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런 얇은 강판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 편지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호주에서 공급되는 대나무 섬유. 이게 이제 기저귀나 생리대 같은 데 패드 쓰이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미국에서 거의 자체 조달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관세를 좀 유예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이 협회 부회장이 백악관하고 이 문제로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마 이런 게 조금씩 좀 불거질 겁니다. 네, 이런 게 이루어져야 장바구니 물가 낮추기가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가 되지 않는 게 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 편지도 그걸 강조했습니다. 공약에서 그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도저히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약간 아픈 데를 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에 지금 뭐 관세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쌀 관세율 관련돼서 좀 서로 민감한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쌀 같은 경우는 우리도 그렇지만 일정량을 의무에 수입해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넘어가면은 그때는 엄청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초기에 뭐 700%가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백악관 대변인이 며칠 전에 회견하면서 일본의 그 쌀 관세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쌀에 7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요구하는 게 이런 거를 바로잡으려는 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일본도 지금 이 쌀 관세율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네. 그 관방장관이 그저께 정례회견하면서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런 백악관 대변인 발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코멘트하는 걸 삼가겠다. 하지만 미국 측하고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쪽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백악관이 주장하는 것과 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조목조목.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일본 정부는 조금 좀 이제 자극하지 않으려고 좀 신중한 입장을 네. 보인 반면에 일본 언론들은 네. 바로 이제 팩트 체크로 들어갔습니다. 니혼 게이자이가 최근의 쌀 관세가 지금 실질 관세율이 400%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한 2005년에 WTO 협상 때 일본 쪽에서 제시한 게 700%가 넘기는 했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다. 그래서 백악관이 예전 수치를 가지고 잘못 주장하는 거라고 이렇게 찝었습니다. 700%는 아니다. 옛날 거고 아니라는 겁니다. 400% 정도 수준? 그렇죠. 이라는 그리고 이제 거죠. 니케이가 네. 이어서 쌀무역은 미국하고 일본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민감한 그런 구도이고 네.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도 일본이 쌀 관세를 방어를 한 게 이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다만 2기 들어서 이렇게 거세게 나오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여기 대해서 이제 아사히도 미국이 쌀 관세율을 건드리는 게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을 건데 이걸 빌미 삼아서 일본 자동차 같은데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상호 관세 준비하면서 그런 어떤 간보기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일본 자동차 같은데 고관세가 부과되면 이거는 훨씬 더 충격이 크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쌀만이 아니라 뭐 일본 쇠고기 유제품에 대한 내용도 사실 적혀 있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아사히가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그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네. 종이에 네. 보면 쌀 문제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다음에 쇠고기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좀 손대려고 하는 것 같다는 그런 걸 지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사히는 지난달 초에 그 백악관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 때는 분위기가 좋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우리는 조금 좀 피해갈 수 피해가는 있는. 건데 했는데 네. 그런 낙관론이 확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농락당하는 것 같다는 그런 자조론이 커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변하고 있다. 이런 실제로 지적이. 트럼프도 그저께 네. 뭐 얘기를 하다가 일본을 얘기하면서 미국은 이렇게 멋진 차를 많이 만드는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 차를 안 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계속 좀 언급을 하면서 자자 슬금슬금 네. 찌르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네요.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중국이 대두를 대체할 수 있는 고단백 옥수수 품종을 개발한 것으로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좀 의미를 갖는 겁니까? 잠깐 설명드리면은 네. 최근에 이제 양회가 끝났죠. 네. 그 양회 중에 하나인 정협위원이 그 중국 화죽농업대 총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폐막하는 그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한 걸 했습니다. 동물 사료용 대두를 대체할 수 있는 고단백 옥수수 품종을 여러 개발해서 지금 상당히 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 품종이 평균 단백질 함량이 10%로 일반 옥수수보다 2%포인트가 높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얼핏 그냥 들으면 뭐 새로운 품종 개발까지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알아야 되나 싶은데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인 그렇죠. 거죠. 이 총장이 이제 그 다음에 한 말이 이제 네. 이게 좀 눈에 띕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의 옥수수 생산이 2억 9천만 톤인데 옥수수 단백질 함량을 1%만 높여도 단백질이 한 근 300만 톤이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은 대두 수입을 연간 많게는 800만 톤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이걸 보도하면서 만약에 이게 확실하다면은 이거는 지금 중국이 미국 콩을 엄청나게 사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뭔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얼마나 많이 이 대두 콩을 수입하느냐 중국이 봤더니 세계 곡물 무역량의 60%라면서요.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네. 5천만 톤인데 미국에서 제일 많이 사고 그다음에 브라질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래 물론 그 비중을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40%인데 한 20%로 줄이긴 했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20% 10 플러스 10% 부과하니까 중국이 농산물에도 일단 보복을 시작을 했죠. 네. 묘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뉴스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봅니다.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단어입니다. 네, 미국 셧다운. 이 날짜가 예산 처리 시한이요 14일이니까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이니까 그렇죠. 이제 코앞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밤에는 네. 새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은 공화당이 안을 냈으니까 9월 말까지 임시로 하자 해가지고 안을 낸 게 하원에서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상원으로 상원 왔습니다. 남았죠. 그런데 네. 문제는 상원에서 통과되는 게 녹록치가 않은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상원이 재적 100명인데 공화당이 53석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랜드폴 상원의원 아까 그 트럼프한테 쓴소리했던 이 사람은 나는 우리 당 방안에 찬성 못한다 반대하겠다고 했거든. 그렇게 되니까 이제 52표로 줄었으니까 60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려면 민주당에서 8명이 동조를 해야 되는데 네. 민주당도 지금 뭐 당론이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하원 안에 뭔가 있냐면요. 그 예산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재량권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이 거기서 이제 하원이 전원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이제 상원에서 통과시키는 게 녹록치 않아서 상원에서 이제 이거를 수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하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알고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다 지역구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얘기가 있군요. 묘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셧다운 얘기가 굉장히 뭐 시장에 불확실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리스크 중에 하나이지만 매번 이러다가 또 됐죠. 처리가 되고 했기 그래서 때문에 이번에도 네. 그렇게 될 테지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민주당 성향인데 이런 그 무소속인 네. 앵거스 킹 상원의원 이 메인주 지역구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개의 끔찍한 대안 중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다 했는데 차악이 선택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셧다운까지 가면 트럼프한테는 뭐 엄청난 충격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 카드를 흔드는데 이게 또 셧다운 시키면 또 민주당도 지금 엄청난 또 리스크를 입는 겁니다.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중간에 말씀해 주셨지만 상원이 뭐 임시 예산을 수정하는 대안도 있긴 있는데 하원으로 그럼 다시 가면 이게 또 복잡해지는 어렵게 거죠. 되고요. 네. 흐름 좀 지켜보겠습니다. 중요한 일정 또 짚어주셨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봅니다. 유럽판 나사, 유럽 우주청이 자위력 강화 차원에서 협력 다변화를 본격 모색한다. 흥미롭네요. 어떤 얘기입니까? 유럽 우주청 청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사도 지금 이제 지휘가 바뀌고 트럼프가 뭐 예산도 많이 줄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혹시 나사하고 그동안에 많이 협력을 해왔는데 영향을 받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지금 미국의 움직임을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뭐 그런 통보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의존도를 좀 줄여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다른 나라하고 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인도, 호주, 아랍에미리트 같은 데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사람 얘기가 지금 이런 유럽이 지금 방위력 강화를 하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도 우주 부분에서 자립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페이스X 대적할 뭐 새 유럽 우주항공 그룹 창설 논의 이런 것도 사실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에어버스 포함한 아리안 그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페이스X 로켓에 대응해서 자기들도 아리안 로켓을 지난주에 네. 발사를 했거든요. 첫 민간 로켓을 발사를 했습니다. 경쟁하는 체계인데 이런 가운데 지금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스페이스X가 지금 뭐 전 세계 로켓 시장을 다 장악을 하는 상황에서 안 되겠다 싶었던지 이런 에어버스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프랑스 이태리가 들어가서 유럽도 이런 비슷한 우주 항공 대기업을 챔피언 기업을 만드는 그런 논의를 지금 하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봅니다. 폭스바겐 경영난 얘기를 좀 전해드렸었는데 경영난 타개를 위해서 방산에 본격 진출한다고요? 폭스바겐 하면 진짜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회사였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막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독일 공장 2개를 처음으로 맞습니다. 이제 닫았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노조가 반발하니까 이제 이걸 또 다른 방안으로 이제 이걸 좀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방산이 이제 호조를 보이니까 방산 쪽 진출하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CEO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라인메탈 이게 이제 독일에서 제일 큰 방산 기업이죠. 여기 이제 탱크 같은 거 만들어내는데 거기 CEO가 이제 전차공 지금 여긴 지금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탱크 만들 공장이 더 필요한데 폭스바겐 공장 우리가 인수해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 쪽은 아직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 군용차 생산 논의도 열려 있다. 그러니까 가동 중단하기로 했다고 독일 공장 2곳 뭐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 이거 방산이랑 뭐 연결시킬 수 있는지 검토한다 이런 입장이고. 그렇죠. 폭스바겐이 네. 사실 전에도 방산에 조금 관여를 했습니다. 네. 상용차 자회사 많이 있는데 거기서 라인메탈하고 합작해서 참여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1960년에서 80년대까지 오프로드 차를 생산해서 독일군에 납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방산 쪽으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움직임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폭스바겐 얘기 좀 더 해보면 사실 경영이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건 계속해서 전해드려서 다들 뭐 잘 알고 계실 텐데 차보다 소시지가 더 팔린다. 경영진의 또 얘기가 저도 인상적이네요. 이번에 폭스바겐이 소세지 장사한다는 걸 처음 봤습니다. 보니까 1973년부터 자체 공장, 왜냐하면 이제 워낙 공장이 많고 직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소세지를 만들어가지고 구내식당 같은데 팔고 그다음에 본사가 있는 니더닥센주에서는 슈퍼마켓에서도 판매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처럼 소세지에도 이렇게 시리얼 넘버를 달아가지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신뢰도가 높아서 잘 팔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워낙 자동차가 안 팔리니까 네. 이게 그냥 두드러진 겁니다. 지금 보니까 폭스바겐 담당 이사 얘기가 자동차보다 작년에 소세지가 개수로 더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날개 돋친 듯이 팔려서 사업을 확대할 거다. 그래서 다음번은 독일 소세지 요리의 일종인 커리브루스트 쪽에도 진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폭스바겐이 소세지 장사에 더 목을 맨다 이런 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좀 독일로서는 좀 서글픈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팔린다고 하니까 뭐 좋아해야 될까요? 자동차는 굉장히 부진한데 소세지는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이다. 맛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궁금합니다, 저도. 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음모론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요? 연합뉴스의 그 이주영 과학 전문 기자가 이제 국제학술지 건강심리학 저널에서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미국 노팅엄 대학 논문인데요.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한 달 정도 잠을 잘 못 잔 경우에는 이런 음모론 이런 그 컨텐츠에 굉장히 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그 노틀담 대성당 화재 있었죠. 네. 그거를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는 음모론적인 이런 그 이제 컨텐츠를 노출해주고 또 한 번은 이제 팩트만 전달을 해줬는데 잠을 잘 못 잔 사람들이 이렇게 훨씬 음모론 쪽에 더 혹하게 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 주도 교수가 잠을 푹 자는 거 이게 어떤 그 사람이 이거 좀 이렇게 왜곡된 컨텐츠를 좀 이렇게 잘 판단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잠을 못 자면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다라는 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것과도 좀 관련이 글쎄 있군요. 그것도 조금 좀 그렇겠다 싶기도 합니다. 네. 잘 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싱턴이 국제뉴스였고요.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한 주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